우리 시댁 빵빵하잖아. 애교 부리면서 다 받아내는 거지 뭐.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1살 성규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규진 씨는 평생 가난과 싸워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20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25에 가난한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허름한 집에서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며 돈이 없어 서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불평 없이 시부모를 모시고 규진을 내조했습니다. 그러다 30이 되던 해 부모님의 집이 있던 곳이 재개발되며 갑자기 목돈이 생겼습니다. 규진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승승장구하며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규진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며 시댁 대소사를 챙기고 명절 음식도 척척 해냈습니다. 부모님은 규진과 함께 살다가 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들 현우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우가 데려온 며느리 지수는 예쁘장하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버님, 어머님 하며 생글생글 웃으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애교 없는 아내와 딸만 상대하다 처음 대하는 며느리는 신선했습니다. 곰보단 여우가 낫지. 규진은 며느리를 예쁘게 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을 낳기 전 며느리는 비싼 조리원에 가고 싶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규진의 팔에 매달리며 아버님 제발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규진은 허락했지만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애교도 좋지만 쟤 너무 심하지 않아? 솔직히 매달릴 때 예쁜 게 아니라 소름 돋더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도 며느리는 아주 비싼 유모차, 외국에서만 파는 아기 침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댁의 돈을 이용해 최고로 누리려는 게 너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애교로 감추고 있는 욕심. 규진은 며느리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가 둘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 부부가 손주 둘을 데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규진은 처음엔 손주들이 반가웠지만 점점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 이렇게 매주 시댁 가는 집 없어요. 어머님은 복도 많으셔라. 좋으시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생색을 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온 가족 밥상을 차리고 손주 둘을 돌보며 녹초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가끔 부엌으로 와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손이 정말 빠르세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어떻게 이렇게 척척 해내세요? 아부 섞인 말만 늘어놓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규진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아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규진은 속으로 짜증이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며느리는 배불러요 하며 소파에 드러누웠고 아내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규진이 현우야, 엄마 좀 도와드려라고 하자 현우는 아, 네 하며 일어났지만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아내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괜찮아? 규진이 물었습니다. 피곤하네. 아내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규진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다음 주 평일 규진은 아내가 싸준 김치를 갖다 주러 며느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현우도 볼 겸해서요.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 무거우셨겠다.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현우가 아기 목욕 타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물기가 튀어 있었고
옷도 젖어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셨어요? 지금 애들 목욕 중이에요. 그래, 혼자 하냐? 네, 지수는 허리가 아프다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규진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젖병 소독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빨래 건조대에는 아기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가 다 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기저귀 좀 가져다 줘. 며느리가 소파에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현우는 응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규진은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아들이 거슬렸습니다. 지 마누라 한테 휘둘려서 저렇게 바보처럼 끌려다니나. 아들놈한테도 짜증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규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차 드릴까요? 아니, 됐어. 규진은 짧게 대답하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이게 지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얄미운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다 휘저어 놓은 것 같은 기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규진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색을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며칠 후 규진은 다시 며느리 집을 찾았습니다. 현우에게 줄 서류가 있어서였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제가 통화 중이라서요. 잠깐 앉아 계세요. 현우 오빠 곧 와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가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우리 시댁 빵빵하잖아. 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들한테 애교 부리면서 다 받아내는 거지 뭐. 손주도 둘이나 낳아줬어. 애교 있고 살갑게 굴어. 돈도 많으신데 안 주실 이유가 없지. 아, 맞아. 이번에 또 명품 가방 찜해놓은 거 하나 있어서 받아내려고. 아버님한테 요즘 엄마들 다 이거 메고 다녀요 하면 바로 사주신다니까? 하. 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통화했습니다. 맞아. 주말마다 시댁 가서 밥 얻어먹고 오는 거 완전 꿀이야. 어머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애들도 봐주시고. 난 그냥 어머님 대단하세요. 이러면 끝이야. 규진은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규진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분노보다 먼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규진은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나 오늘 현운에 갔다가 며느리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뭐라고 하던데?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규진은 며느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시댁이 빵빵하다는 것, 애교 부리면서 다 받아낸다는 것, 주말마다 밥 얻어먹는 게 꿀이라는 것. 아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휴, 진작 알았어. 뭐? 나도 다 알았어. 그 애가 무슨 생각으로 우릴 대하는지. 하지만 현우가 좋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 되기 싫었어. 아내의 얼굴이 더 피로해 보였습니다. 규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힘든 시절 고생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야. 당신이 미안할 게 뭐 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주말마다 밥 차려주는 거, 손주 돌보는 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힘들어. 알아. 나도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게 해줄게. 규진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규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랑 마음 상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선은 그어야 해. 어른으로서. 다음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규진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과 며느리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지만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을까? 며느리를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아니니 조심스러웠습니다. 깨닫게 해야 해. 스스로. 아내는 규진을 믿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규진은 머릿속으로 며느리에게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 어른스럽게 해결하리라고 규진은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규진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애들 오면 내가 얘기할게. 알았어. 고마워. 아내의 눈빛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이쁜이들 왔어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야, 지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현우와 며느리는 규진을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말에 오지 마라. 네, 아버지, 왜요? 현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 너희도 이제 엄마 나이 생각해서 엄마한테 어떻게든 편하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매주 와서 주말 내내 힘들게 하고 가면 되겠냐? 아, 그게.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주들 보고 싶으면 우리가 너희 집에 갈게. 그러니까 당분간은 주말에 오지 마. 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잠깐 나랑 베란다로 나올래? 규진은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규진은 며느리를 마주봤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규진을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현우도 잘 챙기고 아이들도 잘 낳아 키우느라 애쓰는 거 안다. 고맙게 생각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돈이라는 건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현명하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 거야. 너희도 이제 노후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하고 뭐든 좋고 최선의 것보다는 알뜰하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해.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많이 배워. 네 어머니 현명한 사람이야.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가족들 챙기면서 가정을 어떻게 평화롭게 지켜왔는지 너희들 주말에 와서 편하게 있다 가는 거 자기가 희생하면서 여태 해준 거야. 규진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애교를 쏙 뺀 진지한 얼굴로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규진은 며느리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알아들었으면 됐어. 가자. 거실로 돌아온 규진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는 우리 집 보석 같은 존재다. 보석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되겠냐? 네, 아버지.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아내가 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냥 어른으로서 할 말했어. 규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말이었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규진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뭐 하고 싶어? 글쎄,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 그럼 나가자. 우리 둘이 바람이나 쐬러. 규진과 아내는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부엌에서 땀 흘리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고마워. 아내가 규진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다 알아서 해줘서. 규진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점심은 한강 근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둘이서만 먹는 밥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식 결혼시키고 식구 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며느리도 나쁜 애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철이 없었고 욕심이 좀 과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으니까.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다음 주 목요일이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상 차릴게요. 꼭 오세요. 규진은 아내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문자를 읽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은 달라지려나 보네. 그러게. 시간이 필요했나 봐. 규진은 낡은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내와 찍은 빛바랜 결혼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규진은 지갑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사는 것. 그게 가족이 함께 오래가는 방법이라는 걸 60평생을 살아온 규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규진 씨 부부는 이제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조금씩 달라지려 노력하고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황혼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서